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 MBC 뉴스입니다. 제71주년 4.3 희생자 추념일을 앞두고 반가운 소식입니다. 지난해 추가 신고를 한 2만 1,000여 명 가운데 5,081명이 희생자와 유족으로 인정돼 조금이나마 응어리진 한을 풀 수 있게 됐습니다. 오승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4.3 당시 영문도 모른 채 경찰에 끌려가 국가내란죄로 목포 형무소에서 1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냈던 김두황 할아버지. 남로당에 가입했다 그런 멋에서 잡혀간 거죠. 그런데 그런 전혀 없어요. 이유도 모르셨구나. 이유도 모르고. 폭도로 빨갱이로 낙인 찍혀 70년을 숨죽여 살아오던 김 할아버지는 이번에 희생자로 선정돼 가슴속에 응어리졌던 한을 어느 정도 풀게 됐습니다. 이제 남은 바람은 명예회복. 명예회복을. 그거는 바랍니다. 내가 회복시켜야 후세 손자나 아들이나 그런 사람들도 좀 떳떳하게 살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4.3 71주기를 앞두고 김 할아버지를 비롯해 모두 5,081명이 4.3 중앙위원회 심의를 거쳐 희생자와 유족으로 최종 인정됐습니다. 희생자 130명 가운데 생존자는 단 4명. 지난 1월 공소기각 결정을 받은 불법 군사재판 재심 청구에 참여했던 임창희, 박순석 할머니도 포함됐습니다. 제주도는 추념식 이전에 숨진 희생자 위패를 4.3 평화공원에 모시고 강명비도 정비할 계획입니다. 희생자 및 유족 신고인에게 결정 내용을 조속히 알리고 또 희생자에 대한 위패 설치라든지 고령 유족에 대한 복지 지원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하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할 그런 계획입니다. 지난해 추가 신고된 4.3 희생자와 유족 가운데 3천여 명은 4.3 중앙위원회 심사를, 12,000여 명은 사전 심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심사 인원을 보강하고 심사 절차를 서둘러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제주 4.3 사건 희생자 국가 추념일인 4월 3일이 지방공휴일로 운영됩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 소속 공무원과 근로자들은 쉬게 되며 당일 오전 10시부터 1분 동안 4.3 희생자를 추모하는 사이렌이 울립니다. 제주도는 지난해 조례를 통해 4월 3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한 데 이어 올해는 대통령령으로도 지정돼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4.3 71주년인 올해의 또 다른 성과는 4.3 당시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던 수영인들이 재심을 통해 누명을 벗게 된 것이죠. 어젯밤 방송된 제주 MBC 시사진단에는 수영인들의 재심을 승리로 이끈 주역들이 출연해 이번 재판의 의미와 앞으로 풀어가야 할 과제들을 얘기했습니다. 조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70여 년 전 제주 섬을 휩쓸었던 이념 대립의 광풍 속에 영문도 모른 채 감옥으로 끌려갔던 수영인들의 누명이 벗겨지던 순간 해녀를 모집하는 서류인 줄 알고 손도장을 찍었다 남로당원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해야 했던 오이춘 할머니는 아직도 그 순간의 감격을 잊지 못합니다. 느낌은 너무나 와컨 그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냥 여기 돌덩이가 팍 풀리는 것 같이 그냥 눈물이 쌀알코기 눈물이 나옵니다. 4.3의 진실이 드러난 뒤에도 숨죽여 지냈던 수영인들을 찾아다니며 명예를 되찾자고 설득했던 양동윤 4.3 도민연대 대표의 집념이 이루어지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이 나라가 민주국가라면 현행 그 법률에 의해서 재판을 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배상 이전에 이 왜곡된 역사와 더 씌워진 역사를 좀 올바르게 좀 바로잡고 싶었습니다. 판결문은커녕 재판 기록조차 남아있지 않아 모두가 어렵다던 재심 재판을 승리로 이끈 임재성 변호사는 국가의 진정한 책임을 묻는 배상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감옥에 계셨던 시기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전과자라는 낙인, 멍울을 지고 사셨던 시간 속에서의 얻으셨던 정신적인 고통 또 가족의 고통까지 한꺼번에 묻는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70년 만에 진실을 바로잡은 역사적인 재판의 주인공인 세 사람의 이야기는 4월 3일 밤 방송되는 제주 MBC 4.3 특집 다큐멘터리 희춘을 통해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제주 4.3 특별법 개정 촉구를 위한 범도민 결의대회가 다음 달 2일 오후 4시 제주시청 앞에서 열립니다. 제주 4.3 기념사업위원회와 4.3 희생자 유족회는 결의문을 통해 잘못된 국가 공권력에 의해 희생된 4.3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추가 진상조사와 완전한 명예회복을 통해 과거사를 정의롭게 청산하기 위해 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국회에 촉구할 예정입니다. 버스 준공영제가 도입된 이후 승객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버스 회사의 정비사 인건비로 제주도가 연간 수십억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취재 결과 버스 회사가 확보해야 될 정비사는 정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고 자격을 갖춘 정비사가 없는 회사도 있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차량 정비 기구들이 갖춰져 있는 한 버스 업체 차고지. 그런데 정복을 입은 버스 기사가 브레이크 등을 직접 교체합니다. 다른 버스 업체들도 사정은 마찬가지. 근무가 아닌 쉬는 날에도 출근해 추가 임금도 받지 않고 간단한 정비는 물론 정비사 보조 업무까지 하고 있습니다. 엔진 오일 교환도 하고 교환하는 것도 옆에서 도와주고 보충은 직접 하고 휴찬 날 쉬지도 못하고 나와서 휴찬 날 일하면은 우리가 제대로 쉬는 시간을 보장받지 못하지 않습니까? 버스 준공영제 시행을 앞두고 실시한 용역 결과 버스 한 대당 필요한 정비 인력은 0.08명. 그런데 제주 MBC가 정보공개 청구에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도내 민간버스 업체 7곳의 정비사 인원은 2곳을 제외하고 모든 회사가 정원에 모자랍니다. 더욱이 자격증이 있는 정비사는 전체의 40%에 불과합니다. 자격증을 가진 정비사가 한 사람도 없는 버스 회사도 있습니다. 카센터 같은 데라고는 또 쉽고 버스 같은 데는 좀 무겁고 장비가 크잖아요. 어렵죠, 그러니까. 준공영제가 도입되면서 승객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제주도는 버스 한 대당 하루에 12,000여 원을 정비사 인건비로 지원했습니다. 지난 2017년엔 실제로 근무하는 정비사 인원과 상관없이 정원을 기준으로 한 인건비로 10억 5천만 원을 버스 회사에 지급했습니다. 정산 시스템이 엉망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제주도는 지난해 지급된 인건비부터 실제 정원에 맞게 정산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3년째 도민의 안전을 뒷전으로 했다는 지적을 피하기는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정비는 이제 자격을 갖춘 기사들이 점검을 해줘야만이 고객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상당한 교통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버스 준공영제 이후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고 있지만 전문성을 갖춘 정비 직원의 부족으로 도민의 안전은 오히려 위협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도가 추진하는 행정시장 직선제를 주민투표로 결정할 수 있는 법률 개정을 정부가 추진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구성 형태를 인구 규모와 재정 여건에 따라 주민투표로 선택할 수 있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주민이 도의회에 직접 조례를 발의하고 주민자치회를 설치하며 도의회 직원의 인사권을 의장이 갖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최근 여순사건 특별법안의 상임소관위원회가 국방위에서 행정안전위로 이관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순사건 유가족들이 국회를 찾아 특별법 제정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강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전남 동부 지역 여순사건 유족들이 국회 앞에 섰습니다. 특별법을 즉각 개정하라! 7, 80대 고령의 유족들이 직접 20대 국회 내의 특별법 통과를 한마음으로 성토했습니다. 이제 여순 유가족이 우리 부모 행전은 무자비한 국가 폭력에 희생된 사건이었다고 가족에게 떳떳이 말할 수 있도록 여수 특별법을
특별법을 만들어 제공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최근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5건의 여순사건 특별법안의 소관 상임위원회가 국방위원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로 이관됐습니다. 국방위원장과 행안위원장, 여야 간사들을 대상으로 한 꾸준한 설득 작업이 결실을 맺었습니다. 특히 과거사위원회를 주관하는 행안위로 특별법 소관이 이동된 것은 특별법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해자의 관점에서 살펴본다면 국방위원회가 맞겠지만 피해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당연히 행정안전위원회로 이관이 돼야 된다. 이것이 이관이 됐다는 것은 결국 국회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관점의 전환을 가져왔다. 유족과 시민단체 측은 소관이 변경을 환영한다면서도 이에 그치지 않고 국회가 더 신속히 법안 추진에 힘써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국방위원회에서 행안위로 이관된 점에 대해서는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한문이라도 살아계실 때에 이 특별법이 20대 국회 임기 내에 반드시 제정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님들한테 촉구를 합니다. 특별법을 신속 처리 안건으로 통과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여야 의원들의 관심 부족으로 사실상 쉽지 않은 상황. 20대 국회가 1년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법안 통과에 힘을 실어줄 각계각층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오늘 출근길에는 보건용 마스크가 필요하겠습니다. 현재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로 공기가 탁한데요. 다행히 오후부터는 대기 확산이 원활해져 미세먼지가 점차 해소되겠습니다. 산지에는 닷새째 건조주의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시료 습도가 30에서 40% 사이로 대기가 메마른 상태입니다. 토요일인 모레 비가 내리기 전까지 대기가 무척 건조할 것으로 보이니까요. 산불 예방과 불씨 관리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북부 13도, 동부 12도로 어제보다 2에서 4도가량 오른 모습이고요. 서부는 12도로 어제보다 1도 정도 낮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북부와 서부, 남부 17도로 어제보다 1에서 4도가량 낮겠고요. 하늘에는 구름이 많이 지나겠습니다. 오늘 아침 섬 지역은 10에서 12도로 출발하고 있고 낮 기온은 14에서 18도 사이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오전에 남쪽 먼바다에서 2.5m까지 다소 높게 일겠고요. 오전까지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가시거리가 짧은 만큼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제주공항은 구름 많은 하늘 보이고 있고요. 대부분 항공기는 정상 운항되고 있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토요일인 모레는 오후 한때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주말부터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쌀쌀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최근 초등학교에서 잇따라 발생한 식중독의 원인은 노로바이러스 감염으로 밝혀졌습니다. 제주시 교육지원청은 지난 7일과 지난 22일 제주시 내 초등학교 2곳에서 집단으로 발생한 식중독 의심 증세를 역학조사한 결과 인체 간 감염에 의한 노로바이러스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제주도 교육청은 도내 전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 급식 식중독 예방 특별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8시 40분쯤 제주시 애월읍 광명리 한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나 비닐하우스 44제곱미터를 모두 태워 460여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비닐하우스 주변에서 불을 피우다 불티가 옮겨 붙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재산이 지난해보다 24억 넘게 증가했습니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재산 변동 내역에 따르면 올해 원희룡 지사의 재산은 42억 4천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24억 9천만 원 늘었습니다. 원 지사는 재산 가운데 16,000여 명을 대표해서 제기했던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소송 승소에 따른 위자료 24억 7천만 원이 포함됐으며 이 금액은 모두 소송 참여자에게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재산 증가액은 700여만 원에 불과하다고 해명했습니다.
지난해 산 제주 감귤은 생산량이 늘면서 가격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귤출하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산 노지 감귤 생산량은 46만 7,600톤으로 재작년에 44만 300톤보다 6.2%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감귤 평균 가격은 10kg에 평균 16,400원으로 재작년에 18,000원보다 9.6% 하락했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